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낭독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경아 작가님 전자책을 읽고 밤에 잘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같이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경아 작가님 책을 읽으면 공감 형성이 많이 되고 어, 밤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이 되면 항상 하루 마무리를 우경아 작가님의 전자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이고요.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경아 작가님의 전자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나 연구소 지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나 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죠?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프롤로그입니다. 2017년 5월부터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도 요즘에 우경아 작가님 덕분에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느꼈다. 매일 글을 쓰면서 글을 쓴다는 것에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내가 거의 3년 가까이 매일 글을 쓰면서 경험하고 느낀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픈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 나연구소.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나는 왜 매일 글을 썼나? 두 번째, 매일 글을 쓰는 비결. 순서는 빼겠습니다. 글의 소재 찾는 법.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 매일 글을 쓰면 변하는 것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만나는 사람의 변화. 직업의 변화. 인생의 변화.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첫 번째, 나는 왜 매일 글을 썼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은 글을 썼다. 가끔은 나 자신도 놀랄 때가 많다. 얼마 전 내가 처음으로 만든 강의인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았다. 2017년 5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했고 계산해보니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3월 4일인 오늘까지 총 4,698개의 글을 썼다. 아마도 제가 어저께 방문했는데 아마 7,000개 가까이 정도 지금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2년 9개월 12일이고 일수로는 1,019일이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4.6개가 나온다. 거의 매일 4개에서 5개 정도의 글을 쓴 것이다.
내 기억에 2, 3일을 빼고 매일 쓴 것 같다. 궁금하실 것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썼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인생을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불행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자신도 없고, 하기도 싫었다. 막막했고 힘이 들었고 울고 싶었다. 그저 남들처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방황했고 고민했고 수없이 많이 흔들렸다. 인생의 벽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내 안에서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올라왔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우주는 필요할 때 필요한 무언가를 보내준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너무도 운이 좋게도 귀한 인연을 만났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자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법이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 것이라고 했고, 매일 글을 쓰는 일은 운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운을 쌓으면, 즉 온라인상에 내가 쓴 글과 영상들이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그 기운들이 안전하게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했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운을 쌓는 것이라는 말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운이 쌓인다는 그 말에 꽂혀서 그때부터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매일 글을 쓰는 비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참 나 자신이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매일 글을 쓰고 블로그를 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강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글이라고는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나요? 라고 말이다. 나는 우선 매일 쓴다는 것에 집중했다. 잘 쓰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그냥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어차피 초보라서 잘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잘 쓰려는 마음은 글에 힘이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져서 오히려 글이 더 안 써지기 때문이다. 그때의 습관으로 나는 지금도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쓸 때 최대 10분을 넘어가지 않는다. 보통 짧은 글들은 2, 3분 정도면 쓰는 것 같다. 짧게 쓰는 것들이 습관이 된 것이다. 남들처럼 글 하나를 쓰는데 몇 시간씩 정성을 들여서 쓰는 것은 나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블로그 글을 쓸 때 최대한 많이 쓰고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전략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심플하게 짧게 쓰는 편이다. 이것이 나의 스타일과 에너지에 잘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쓰면서 최대한 남들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썼다. 초반에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블로그와 온라인 파급력과 힘을 모으기도 했다. 잘 쓰려는 마음도 그렇지만 남을 의식하고 글을 쓰다 보면 이것 역시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글을 보는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 쓰는 글은 일정 부분 남을 의식하며 써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글이 아니라면 그냥 남이 본다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직 보면 내가 3년 가까이 매일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성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유교 문화의 고장인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착한 사랑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었다. 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나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나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거기에 국민학교 때 말을 더듬는 친구를 따라 하다가 말을 더듬는 버릇까지 생겼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과도기였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였다. 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나 스스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나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거기에 국민학교 때 말 더듬는 친구를 따라 하다가 말을 더듬는 버릇까지 생겼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과도기적 시대였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살기도 바빴다.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요즘 세상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가족들 간의 따스한 대화와 배려, 가족들과의 주말 여행 이러한 것들은 많지가 않았다. 특히 우리 엄마와 아빠는 두 분 다 말수가 별로 없었고 거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 본인들조차도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관심과 살뜰한 보살핌 그리고 애정 표현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기에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 이러한 지역적, 시대적, 가정 환경적인 영향으로 나는 남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는 보는 사람이었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주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니, 하는 법을 몰랐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표현하는 것을 못 보았기에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도 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러한 것들은 늘 나를 답답하게 했다.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가슴 속에 어떤 한과 응어리 같은 것이 생겼다. 때론 나도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욱할 때가 있었지만 표현할 줄 몰라서 속을 끓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없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량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에는 쌓인 것들이 많았다. 나는 이런 나의 성향들이 내가 많은 글을 쓰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글을 쓰면서 나는 감정의 해소를 느꼈다.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것을 글로 분출한 것이다. 어느 날은 하루에 7, 8개의 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도 했다. 거의 핸드폰으로 글을 썼는데 이는 순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손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글을 쓰고 있다는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감정의 해소와 함께 글쓰기는 재미도 점점 알게 되었다.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세 번째, 글의 소재 찾는 법. 매일 글을 쓴다는 목표가 정해지자
만나는 모든 것,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로 내용과 소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내 생각, 마음, 감정들을 관찰하는 글과 나에게 질문을 하는 글을 많이 썼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 구름, 산에 있는 나무, 길가에 핀 꽃, 한 잔의 차, 흐르는 물, 태양과 달 등 모든 것으로도 글을 쓸 수 있음을 알았다. 블로그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블로그에는 글을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 당연히 나의 첫 카테고리는 한 개였다. 그 글을 쓰고 있는 20년 3월 5일인 지금의 카테고리 수를 세어보니 61개나 있다. 아, 많다. 가끔 보면 나 자신도 놀라울 때가 있다. 언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많이 만들었나 싶다. 초반에는 주로 일상, 생각, 관찰, 질문하기, 감사, 일기, 행복 일기, 책을 읽고 독서 후기 등을 썼다. 매일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하며 글을 쓰는데, 아,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 안에서 불현듯 나연구소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때부터 나는 블로그 이름을 나연구소로 짓고 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계속 글을 썼다. 나연구소라는 브랜드가 나온 후 나연구소 관련 카테고리, 내가 진행한 나연구 프로젝트, 원데이 클래스, 한 달, 1년 회원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는 서점과 인생 변화 성장 학교를 만들었고 내가 하는 강의들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또 내가 만난 사람들, 들은 강의, 참석한 모임, 좋아하는 공부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었고 외롭고 막막한 1인 기업들을 위한 1인 기업인 협회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내가 경험한 것과 좋아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카테고리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된다. 전략과 효과적인 면에서 무조건 카테고리가 많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 책에서는 매일 글을 쓰다 보면 계속 관심사가 늘어나고 일상의 모든 것,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 매일 글을 쓰면서 나는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였기에 명상, 호흡 등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생각하는 명상이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떠오르는 생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나의 몸과 의식에 집중해서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과 감정, 사물과 일어나는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최고의 명상이 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글의 내용과 단어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글을 쓰는 행위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기만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인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부터 항상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있다. 아무런 관점이나 주관 없이 그저 남의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생각과 주관이 점점 없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읽기와 듣기, 즉 인풋에는 익숙하고 모두 잘하지만 아웃풋인 쓰기와 말하기에는 익숙하지가 않고
잘 못하고 어려워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문화적 특성과 선생님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주입하고 무조건 외워야 하는 학교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을 인풋에 익숙해져 살았기에 자기 생각과 주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계속 쓰고 말하면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계속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릿속은 늘 복잡하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 충돌과 혼란이 온다. 무의식에서 잠재된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나를 이끌다가도 새로운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을 머리는 늘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언가 정리가 안 된 기분을 받는다. 그러기에 글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놓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고 나면 무언가 시원하고 감정이 해소가 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참고로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글을 쓰는 것은 시간도 비용도 에너지도 훨씬 절약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게 된다.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깊은 내면에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관찰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앞에 특정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되는 것이다. 명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훈 작가님의 책 와칭을 보면 관찰자의 효과라고 해서 관찰하는 것, 즉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바꾼다는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나부터도 이런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되고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각하게 된 후부터 큰 변화를 경험했다. 생각과 인식의 방향과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안으로 그리고 남에게서 나에게로 말이다. 이 관찰자 효과와 관점 변화의 강력한 마법의 힘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동안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건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개념도 없었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데 나를 관찰하는 관점의 변화로 나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고 보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관찰하는 질문과 나에게 질문하는 글을 주로 쓰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나라는 사람을 느끼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5번째입니다. 매일 쓰면 변하는 것들. 생각의 변화. 많은 글을 쓰고 나를 관찰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 가장 큰 변화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해 눈을 뜬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지각하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게 되었고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생각의 변화이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을 가진 블로그 이웃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산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부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생산자들이다.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핸드폰, 건물, 서비스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경험, 고민, 생각들을 담은 글들은 그 글을 보는 누군가에게 공감과 힌트가 되고 정보가 되기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나의 고민이 그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도 생산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남들이 만들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까지 낸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짜릿하고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행동의 변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고 했다. 생각들이 변하자 나의 행동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퇴근을 하면 저녁 TV를 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TV는 보면서 그날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나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말이 되면 거의 낮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놀거나 집 청소를 하고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물론 모두 생활과 휴식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시간 중에도 일부를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모임을 만들고 나처럼 사람들에게 글을 써보라고 하고 책을 써보고 강의해 보라고 권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생산적이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나의 이런 변화를 나 스스로도 매우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더러 아내나 아이들에게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집에서도 내가 하는 말과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긍정적이고 밝으면서 가치를 담은 말들, 예를 들면 감사, 사랑, 미안, 용서, 행복, 자유 등으로
바뀌었기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의 변화. 과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하는 이야기들과 듣는 이야기들이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나는 사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많이 만났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강의, 모임, 세미나 등을 다니면서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업가, 대표, CEO, 강사, 작사, 크리에이터, 예술가, 심리, 상담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생산자들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정말 그것은 신세계였다. 그들이 너무도 부럽고 매력적으로 보였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 그들이 나의 희망이자 모델이 된 것이다. 그들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고 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그들과의 대화가 너무 재미가 있고 빠져들었고 즐거웠다. 얼마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어 회식을 했다. 앉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 그들을 나쁜 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이제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나의 몸 또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삼겹살을 먹었는데 집에 와서 밤새 속이 불편했고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녔다. 나는 이제 그들과 나의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뻤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시간만 채우면 월급이 나오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장인의 삶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사업가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말이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생각만으로 즐겁고 가슴 뛰는 그런 삶 말이다. 직업의 변화. 나는 25살에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 26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 올해 내가 41살 이니 거의 1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것이다. 물론 그 시간들 덕에 지금 내가 있고 삶의 면면을 느끼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기에 누구나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직장이라는 곳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 곳이고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다른 업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도 그건 그 직장과 자기 일에서 익숙해진 것이고 직장 내에서만 전문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회사에서 한 업무들을 독립을 해서 전공을 살려서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시나 용기 내어
도전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경우를 내 주위에서는 많이 못 보았다. 이건 우리 회사 직원 모두가 하는 고민이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도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더 마음 아픈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한 달 한 달 월급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그랬다. 우리 소중한 인생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 그 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면 보람도 있고 자신도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또한 그랬기에. 운이 좋게도 나는 매일 나를 관찰하고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내 안에서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말 나처럼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할 때 진정 행복한지 알고 싶어 하고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 모든 변화의 핵심과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 회사의 이름은 나연구소이고 내가 하는 강의의 제목은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이다. 나는 나연구소 안에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다. 이른바 블로그를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블로그 서점을 만들었다. 인생이 변하는 서점을 통해서 매주 한 권씩 책을 만들었고 올해 안으로 총 100권을 책을 출판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처럼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작가로 만들어주는 일과 나는 강사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사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자 한다. 또 인생 변화 성장학교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어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 나는 그곳에 온 사람들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변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는 1인 기업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직장을 나오거나 혹은 처음부터 학교 졸업 후 바로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조직이라는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없기에 늘 외롭고 불안하다. 나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나를 위한 1인 기업 협회를 만들었다. 나는 1인 기업 협회를 통해서 나와 그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도 하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1인 기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인생의 변화. 이상이 이야기들이 내가 매일 글을 쓰면서 나에게 생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나의 책을 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다. 책을 읽고 블로그에 후기를 써주시는 분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차를 한 잔 대접할 생각이다. 그냥 그런지 부럽기는 하지만 그저 남의 이야기 같고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지 나도 저자처럼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 나의 측에서 힌트를 얻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내가 했던 행동 중에 무엇이라 좋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이 글이어도 좋고 책이어도 좋고 강의여도 좋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어도 좋다.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가슴 뛰거나 설레지 않다면 나를 바꾸라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신호다.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도 나에게 변화라는 선물을 준다. 누군가 말했다. 결국 즐거운 것이 답이다. 나는 정말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가고 있다. 아내가 물었다. 자신 있어? 나는 말했다. 아니, 재미가 있어. 아내의 묻는 의도를 잘 안다. 나는 말한다. 재미가 있어야 지지 않고 오래 할 수 있고,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어. 라고. 그렇다. 어찌 보면 안정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하려는 내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안전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직장은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기도 하다. 나는 느낀다. 그저 직장이 싫고 힘이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오랜 시간을 나를 모르고 살면서 힘들었고 막막했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과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인생이 내 최고의 재산이고 무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이런 나의 경험과 변화를 나누는 일을 나는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을 글로, 책으로, 사업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나 연구소, 인생변화 성장학교, 인생이 변하는 서점, 그리고 1인 기업협회를 통해서 요즘 나는 욕심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일을 참 많다. 매일매일 새로운 책의 제목이 떠오르고 모임들이 떠오르고 사업 아이템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계속 시도와 도전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것이다.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해봐야만 안다. 해보고 잘 안 된다면 다른 시도를 하거나 안 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오랜 시간 망설여 왔기에 더는 망설이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즘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은 시간은 유한하고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기도 시간은 부족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를 알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 이상이 매일 글을 쓰면서 저에게 일어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올림.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